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불이 됩니다. 이 나눔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이제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조용하고 끈질긴 속삭임을 말입니다. 세상이 보는 당신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느낌. 당신 안에는 더 큰 잠재력, 더 강한 힘, 더 뜨거운 열정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거울을 보며 이렇게 자문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게 정말 내 전부일까? 나는 고작 이 정도의 사람인 걸까? 만약 제가 오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앞으로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아주 작은 일부, 한낱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위대함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 생각 하나하나를 다듬듯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 놀랍고 무한한 당신을 깨우는 열쇠가 비밀스러운 복권이나 마법의 약이 아니라 매일 스스로와 맺는 아주 작은 약속에 달려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배우겠다는 약속, 성장하겠다는 약속, 매일 나 자신을 발전시키겠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만약 이 생각에 당신의 영혼이 작은 불꽃이라도 튀었다면, 심장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면 잠시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는 단순히 인생을 바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모든 잠재력을 열고 당신의 영혼의 불을 지필 바로 그 열쇠를 함께 벼려낼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깨어남입니다. 바로 당신의 깨어남.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역사의 전당을 통해 울려 퍼진 강력한 사상이 있습니다. 철학자이자 작가였던 윌 듀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이란 우리 자신의 무지를 점진적으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잠시만요. 무지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단어를 완전히 뒤집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결핍이 아닌 초대장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광활하고 어두운 방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당신은 촛불 하나를 켭니다. 그 첫 촛불로 당신은 단지 작은 원형의 빛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갑자기 그 어둠이 실은 얼마나 광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존재조차 몰랐던 가구의 그림자, 다른 방으로 통하는 문이 윤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어둠을 인식하는 것이 나쁜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로 가는 보물 지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본질입니다. 끊임없는 자기개발의 철학입니다. 매일 새로운 촛불을 켜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멈춰있지 않습니다. 기술, 사회, 그리고 성공적인 삶의 정의마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통했던 방식은 오늘 낡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모든 것을 안다고 느끼는 그 안전지대는 이제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게 장식된 새장일지는 모르나 결국 새장에 불과합니다. 멈춰 서 있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며 배우기를 멈추는 것은 쇠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은 더 이상 은퇴 후의 소소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존과 가치, 그리고 충만함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것은 불확실성 앞에서 당신을 지키는 방패이자 칼이며
당신의 진화를 이끄는 엔진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끊임없는 배움의 여정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주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물론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돈과 같은 경력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중요하며 안정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의 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도전적인 책을 읽거나 복잡한 아이디어와 씨름할 때마다 당신은 단순히 사실을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더 복잡하고 더 회복력 있으며 더 강력한 정신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뇌를 헬스장에 데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이 단련할수록 더 강하고 빠르고 민첩해집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점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정신적 예리함.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초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오한 것이 있습니다. 배움은 당신을 적응하게 만듭니다. 인생은 당신에게 예측 불가능한 변화구를 던질 것입니다. 당신을 쓰러뜨리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장된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은 적응할 수 있는 정신을 요구합니다. 평생 학습자가 되면 당신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껴안습니다. 위협이 아닌 기회로, 풀어야 할 새로운 퍼즐로, 탐험해야 할 새로운 세계로 바라봅니다. 이 적응력은 당신의 영혼에 깊고 흔들리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구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낡은 방식이 사라졌다고 공황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침착하고 호기심을 가지며 이미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고 진정한 안정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성취감, 영혼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아마 모든 이점 중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배움 그 자체를 위한 배움. 단지 흥미롭다는 이유만으로 호기심의 토끼굴을 따라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방법입니다. 경이로움과 설렘의 불꽃을 당신 안에서 계속 타오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그저 존재하는 것과 진정으로 활기차게 살아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별들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수학 공식의 아름다움을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신의 삶의 색과 질감, 풍요로움을 더합니다. 인류의 지식과 창의성이라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에 당신을 연결시켜줍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아름답고 장엄한 곳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흑백의 삶에서 화려하고 숨막히는 테크니컬러의 삶으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우리의 복잡하고 바쁜 삶 속에 녹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배움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마법은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하루에 8시간을 추가로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짜리 대학 과정에 등록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고 단순하며 의도적인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장의 의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이미 존재하는 시간의 주머니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침 출근길. 그건 교통체증 시간이 아닙니다. 팟캐스트 대학입니다. 점심시간. 그건 단지 밥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책과 함께하는 20분입니다. 마트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 그건 앱으로 새로운 언어의 단어 하나를 배울 수 있는 5분입니다.
우리는 배움을 교실과 교수가 필요한 거창한 과제로 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배움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당신이 나누는 대화 속에, 당신이 보는 다큐멘터리 속에, 당신이 스크롤하며 지나치는 기사 속에 있습니다. 변화는 당신의 의도에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콘텐츠 대신 당신의 정신에 영양을 공급하는 콘텐츠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실용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당신의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책 읽는 것을 좋아하나요? 그렇다면 규칙을 만드세요. 하루에 딱 10페이지. 그것뿐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1년이면 3,600페이지가 넘습니다. 10권에서 12권의 책입니다. 그 정도의 노력이라면 당신은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을 선호하나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한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당신의 호기심에 불을 붙이는 것을 찾아 운전하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운동하는 동안 당신의 동반자로 삼으세요. 핵심은 개인화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그냥 따라 하지 마세요. 당신은 무엇에 호기심이 있습니까? 어떤 기술을 배우면 스스로가 강력하다고 느낄 것 같나요? 어떤 주제가 당신의 심장을 설렘으로 뛰게 합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열정이 바로 연료입니다. 재미없는 학술 교과서를 억지로 읽지 마세요. 다큐멘터리를 찾고 오디오북을 듣고 직접 해보는 프로젝트를 찾으세요. 방법은 추진력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당신 하루의 협상 불가능한 일부로 만드십시오. 양치질처럼요. 양치할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지 않잖습니까? 그냥 합니다. 당신의 학습 시간을 그와 같은 수준의 존중으로 대하십시오. 달력에 일정을 잡으세요. 용이 황금을 지키듯 그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한히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자산, 바로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몇몇 분들에게는 회의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 적의 목소리, 안전지대를 지키는 용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그 목소리죠. 시간이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난 똑똑하지 않아 라고 소리칩니다. 너무 피곤해. 동기부여가 사라졌어 라고 한숨 쉽니다. 이 장벽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용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환상입니다. 우리가 새장 안에 머무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시간이 없어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선순위로 만들지 않은 것뿐일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집니다. 억만장자도, 예술가도, 학생도, 당신도, 저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차이점은 그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기로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어제 무의미하게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일주일 뒤면 기억도 못할 TV쇼를 보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휴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수동적인 소비 시간 중 단 30분만 떼어내어 능동적인 성장 시간으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단 30분입니다. 그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난 똑똑하지 않아.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입니다. 아마도 부주의한 선생님, 비판적인 부모님, 혹은 과거의 실패가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잔인한 거짓말일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똑똑하다는 개념 자체는 신화에 가깝습니다. 지능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배우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당신은 배우는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만의 학습 방식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지능은 시도할 용기, 초심자의 겸손함, 그리고 어려워졌을 때 계속 나아갈 끈기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똑똑합니다. 그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동기부여를 잃었어. 동기부여는 벼락처럼 내리치지 않습니다. 그냥 나타나는 마법 같은 감정이 아닙니다. 동기부여는 결과물입니다. 그것은 행동이라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헬스장에 가기 전에 동기부여가 생기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마치고 나면 동기부여를 느낍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결은 아주 작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책을 더 읽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말고 한 페이지를 읽겠다는 목표를 세우세요. 그 한 페이지를 읽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스스로를 축하해 주세요. 나는 해냈어.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어. 라고 말해주세요. 당신의 뇌는 배움이라는 행동을 성취하는 보상과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도파민 분출이 당신을 내일도 그것을 하고 싶게 만듭니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경주가 아닙니다. 경쟁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정, 바로 당신의 여정입니다. 성장과 발견, 그리고 되어감의 여정입니다. 날아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고 기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둘 다 그 길의 일부입니다. 목표는 완벽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그 과정 자체와 사랑에 빠지는 것, 그 여정 자체를 껴안는 것, 그 노력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현명해지고, 조금 더 자기다워지는 그 단순한 행위에서 깊고 심오한 만족감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 안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그 속삭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에 자신이 시간을 거슬러 당신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길을 닫기 시작하라고, 촛불을 켜기 시작하라고, 당신이 항상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라고 애원하는 소리입니다. 그 목소리가 사라지게 두지 마세요. 세상의 소음이 그것을 삼키게 두지 마세요. 귀 기울이고 존중하고 행동하십시오. 성장을 선택하십시오. 호기심을 선택하십시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기를 선택하십시오. 평생 학습을 의무가 아닌 당신 인생 최고의 모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 안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당신의 꿈을 이룰 힘은 이미 당신 손에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매일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뿐입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닫고 다시 안락한 새 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심호흡 한번 하고 당신의 첫 번째 촛불을 켜시겠습니까? 선택은 언제나처럼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세상과 당신이라는 사람이 가장 장엄한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촛불을 켜기로 결정했습니다. 두렵지만 아름다운 첫걸음을 새 장 밖으로 내디뎌 당신 자신의 잠재력이라는 광활한 세상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느낌을 붙잡으세요. 숨을 들이쉬세요. 그것이 바로 살아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 매일의 발전이라는 이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인생의 마라톤입니다. 당신은 이 신성한 서약을 이번 주나 이번 달뿐만 아니라 남은 평생 동안 지켜야 합니다. 정체기가 올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거울 속에는 똑같은 사람만 보일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용이 다시 속삭일 겁니다. 봐, 효과 없잖아. 시간 낭비야. 바로 이 순간들이 당신을 정의할 것입니다. 이 정체기는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천루 다음 층을 짓기 전에 땅이 단단해지는 기간입니다. 씨앗이 햇빛 속으로 뚫고 나올 힘을 갖기 전에 흙의 어둠 속에서 물을 흡수하는 시간입니다. 과정을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그러고 싶지 않을 때,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챔피언의 심장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의 디딤돌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당신은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명예로운 훈장으로 여기세요. 넘어지면 패배감에 젖어 있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가? 라고 자문하고 먼지를 털고 일어나 다시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당신 자신을 조각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대리석이 당신의 잠재력입니다. 그 돌덩이 안에는 걸작, 바로 진정한 당신이라는 숨막히는 예술 작품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매일의 배움, 매일의 노력이 바로 정과 망치입니다. 읽는 모든 책, 연습하는 모든 기술, 극복하는 모든 도전은 거칠고 형태없는 돌의 작은 조각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지저분하고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내와 비전, 그리고 과정에 대한 사랑으로 매일 깎아내다 보면 천천히, 기적적으로 그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걸작의 윤곽이 말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걸작이며 동시에 조각가입니다. 창조주의자 창조물이 된다는 것,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성한 책임입니까? 그리고 이 여정에 가장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보그리의 마법입니다. 오늘 읽은 한 페이지는 사소해 보입니다. 15분의 연습은 망망대해의 물 한 방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물방울들은 쌓이고 서로를 기반으로 더해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량과 지혜의 해일을 만듭니다. 한 분야에서 얻은 지식이 예기치 않게 다른 분야와 연결될 것입니다. 코딩에서 배운 문제 해결 능력이 어려운 인간관계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위대한 문학을 읽으며 배운 공감 능력이 당신을 더 나은 리더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아름답고 복잡한 이해의 거미줄이 됩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패턴을 보고 해결책을 보고 다른 이들이 혼돈만 보는 곳에서 아름다움을 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은 단지 오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십 년 후 당신이 그 그늘에서 실나무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 대해 배우면서 필연적으로 당신 자신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결코 알지 못했던 열정을 발견하고 결코 소유한 줄 몰랐던 강점을 발굴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마주하고 그것들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에 부딪혀 그것들이 당신 눈앞에서 먼지로 부서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당신 영혼에 불을 붙이는 것을 배우고 당신의 목적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을 해야 할까요? 대안은 생각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대안은 조용한 절망의 삶, 정체의 삶, 만약에라고 자문하며 보내는 삶입니다. 만약 내가 더 노력했다면, 만약 내가 그 기술을 배웠다면, 만약 내가 두려움에 지지 않았다면, 그 만약에라는 질문은 임종의 순간에 사람을 찾아올 수 있는 가장 잊혀지지 않는 유령이며 후회라는 독입니다. 당신은 그 유령을 영원히 추방할 힘을 지금 바로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너무나 충만하고 풍요롭고 활기찬 삶을 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정복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두려움도 정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열정과 목적을 가지고 살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허락을 줍니다. 당신의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길을 밝힙니다. 당신은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은 희망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무나 심오하게 바꾸어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변하도록 영감을 주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발전은 지구의 발전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세계 평화에 기여합니다. 당신의 자기 수양은 모든 인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이 대리석 덩어리, 이 귀하고 반복될 수 없는 인간의 삶을 가지고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장엄한 걸작으로 조각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 가진 가장 신성한 의무입니다. 일은 힘듭니다. 길은 멉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모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잠재력의 실현입니다. 의미와 목적, 기쁨의 삶입니다. 당신이 단지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발견했을 때보다 더 아름답고 더 지혜롭고 더 희망찬 세상으로 남기고 떠났다는 그 알미입니다. 걸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유산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정을 잡으